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피해와 통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아침의 광장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30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태풍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 예보과 김혜정 기상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김 사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현재 태풍이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아침 7시 10분경 울산 앞바다로 진출을 했고요. 낮 12시가 되면은 울릉도 부근을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의 세력은 여전히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울릉도, 독도, 동해 해상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 이제 태풍이 지나가면서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또 앞으로 예상 강수량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포항과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밤사이 매우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포항이 378.2mm, 포항 구롱포 346.5mm, 경주 토암산 369.5mm로 주로 포항과 경주에는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1시간 최다 강수량은 포항 구롱포에 아침 7시경 110.5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네. 내륙 지역인 대구는 111.7mm, 청도 금천이 221.5mm, 김천이 157.5mm로 밤사이에 주로 경북 남부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요. 현재는 대구 경북의 강한 비는 다소 약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태풍이 비도 비지만 바람이 아주 위력적입니다. 바람의 세기와 또 위력,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도 좀 짚어주시죠. 예, 현재 동해안 지역에는 평균 초속 10에서 16m, 대구와 경북 내륙은 초속 5에서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밤사이 순간 풍속은 포항 구롱포에서 초속 38.3m, 경주 토암산에서 초속 33.1m, 울진이 초속 27.4m로 주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오후까지, 울릉도 독도는 내일 오전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네. 건설 현장이나 해안가 주변, 보행자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그러면 우리 지역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건 언제쯤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네, 태풍이 오늘 낮에 울릉도 부근 해상을 지나서 오늘 저녁이 되면은 울릉도 먼바다까지 진출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가 되면은 대구 경북 지역은 대부분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겠고요. 네. 그러나 울릉도 독도는 오늘 낮까지는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또한 내일 오전까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는 해상에서 높은 물결과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울릉도 독도 주민들께서는 내일까지는 계속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때까지 가급적이면 이제 외출을 좀 자제를 해야 되겠고 또 안전한 곳에서 태풍이 지나가길 기다려야겠죠? 네, 맞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반드시 안전한 곳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밤사이 비가 많이 내린 곳에서는 감전의 위험과 산사태 또한 강하천 범람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불어난 강물에 강하천 주변과 높은 파도로 인한 해안가는 무척 위험하니 절대로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만조 시각이 포항이 10시 5분, 울릉도가 9시 36분인데요. 네. 폭풍 해일에 따른 해안가 저지대 침수도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지대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태풍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셔가지고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반드시 계시고 주의사항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 예보과 김혜정 기상사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8시 34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교통 상황은 어떤지요? 교통정보센터 연결합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대구 분기점에서 도동 분기점까지 속도 살짝 떨어져서 지납니다. 현재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 있으니 평소보다 속도 감속해서 지나시고요. 실시간 고속도로 정보 확인하려면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또는 1588-2504번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로 출발과 도착 지점 보내면 해당 구간의 실시간 교통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대구 시내 통제 구간들 전해드립니다.
수성구 가천 잠수교와 동구 오목천 잠수교, 동구 금강 잠수교 위로 통행이 통제됐고요.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에서부터 신천 좌안도로 막혀 있습니다. 신천 좌안도로 장애인 복지관 입구와 남구 성동교 하단, 신천 동로 상동교에서 무태교 양방향으로 전 구간 통제돼 있고요. 달성군 용산교 입구도 통행이 불가합니다. 주변 차량은 우회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경북 상황도 전해드립니다.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송림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비롯해서 송도 해수욕장 일대 해안도로가 침수돼서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8시 36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금 뭐 태풍 그 피해 상황이나 현재 상황을 좀 주요 뉴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미애 기자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천 기자, 지금 포항 경주가 좀 피해가 심합니다. 여기를 이제 중심으로 좀 소식을 알아볼까요? 네,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이 경북 지역의 피해가 접수된 건수가 이 464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02건이 이 포항과 경주 지역에서 좀 집중이 됐는데요. 예. 일단 이 포항과 경주 지역에서는 이 침수 지역도 있고 이 주민들에 대해서 사전 대피령이 내려진 곳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다행스럽게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고요. 이 포스코 이 포항 제철 공장에도 지금 불이 나서 이게 태풍의 영향인지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일단 오늘 오전부터는 이 공장 가동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뭐 추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원인이 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군요. 네, 이 포항 지역의 침수 지역들이 늘어나면서 이 현재 경북 지역은 이 사전 대피한 인원이 이 3,404명이 이 사전에 대피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대피령이 내려지게 되면 안전한 곳으로 이 빠르게 이동해서 이 인명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네.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 7시 기준으로 이 49건의 이 소방본부에 사고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 주로 도로 침수, 이 나무가 쓰러지거나 이 간판이 탈락하는 등의 이 접수가 들어왔는데 일단 다행스럽게 이 대구 지역의 경우에도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는 다행입니다. 없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앞서 이 교통 정보를 통해서 전해드렸지만 이 신천 동로 구간은 현재까지도 이 통제 중인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 신천 동로로는 진입하지 않도록 이 운전자분들의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우회 도로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스와 도시철도는 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아침 출근길에 시간이 조금 뭐 늦어지거나 하신 분들은 이 버스와 도시철도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그 오늘 뭐 거의 다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잖아요. 네. 원격 수업이나 재량 휴업이어서 조금 혼잡도는 좀 적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오전에 일찍 나섰는데 이전보다 이 교통 혼잡도는 적었는데 네. 아무래도 운전자분들이 서행 운전하다 보니까 이 안전운행 이 각별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통제되는 구역을 좀 확인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미애 기자, 그럼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지금 대처 상황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경북도는 5일부터 비상 3단계로 격상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는 등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의 경우 하상도로 3곳과 일반도로 24곳, 둔치주차장 43곳, 하천산책로 4곳 등이 통제되고 있고요. 울진, 울릉과 포항 간 여객선도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대구도 비상 1단계로 격상한 채 이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대구의 경우 현재까지 대명동의 담장이 넘어지는 등 일부 피해가 있었지만 조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 기세터널 수목원 방향에선 토사가 유출됐는데 복구를 진행했고요.
또 대구 경북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는 오늘 모두 원격 수업 또는 재량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경우 불가피하게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긴급 돌봄을 운영하기로 했고요. 네. 다만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위험 시간대인 오전 11시 이전에는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학부모 동반 등하교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또 대구와 경산 지역 대부분 대학들도 오늘 비대면 수업 또는 휴업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11호 태풍 흰남노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우리 지역을 지나고 있는데,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할 점과 또 행동 요령을 좀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해볼까요? 네, 지금 뭐 흰남노가 지나가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이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태풍의 영향권의 범위가 이 400km 이 반경이다 보니까 이 추가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도 있어서 오늘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일단 안전한 곳에서 상황을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태풍과 폭우특보를 수시로 듣고 외출을 가급적 삼가야 하는데요.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행 중이라면 속도를 줄여서 운행해야 합니다. 하천변이나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이나 침수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침수된 도로와 지하차도, 교량 등에서는 차량 통행을 엄격히 금지하는데요. 참고로 현재 지역의 통행이 금지된 구간은 수성구 가천 잠수교와 동구 오목 잠수교, 금강 잠수교입니다. 오늘 오전 4시 50분부터 신천 동로 모든 구간 양방향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공사장과 전신주, 지하공간 등도 위험 지역이어서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대피할 때는 침수되거나 파손된 도로나 교량 주변은 피해야 합니다. 또 농촌 지역에서는 논둑이나 물골을 보러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자, 잠시 지금 포항 지역의 북구 용흥동 대흥중학교 뒤편 야산에서 지금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포항 북구 용흥동 대흥중학교 뒤편 야산에서 지금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8시 조금 넘고 이 산사태가 일어난 것 같은데 추가 붕괴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요. 인근 주민들은 좀 대피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주변에 계시는 분들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포항 북구 용흥동 대흥중학교 뒤편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거 주민들 좀 대피를 하시고 주변을 지나시려는 분들은 좀 다른 곳으로 좀 우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운행 속도를 좀 줄여야 하잖아요. 네. 물론 비바람이 불 때는 운전 시야를 많이 가릴 텐데 어느 정도로 속도를 줄여야 할까요? 네, 가장 좋은 건 태풍 영향권에 들어왔을 때는 운전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다만 생계 때문에 이동을 아예 안 할 수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로 위에 나섰다면 50%까지는 이 감속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빨리 가면 이 바람의 차체가 흔들리면서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지는데요. 이 시속 120km로 주행 시에는 이 초속 35m의 이 강풍에는 이 승용차의 경우에는 1.2m, 이 버스는 6.5m 정도 이 경로를 이탈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번에 우리 나라를 지나고 있는 태풍 흰남노의 경우에는 이 초속 40m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하고 있었거든요. 네. 때문에 그 운전자분들은 특히 이 과속 운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안전운행 팁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대형차를 바람막이처럼 앞에 두고 가면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더 위험할까요? 네, 이 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제동거리도 길고 이 빗길의 전복 사고의 위험도 크기 때문인데 지정 차로를 이용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이 평소보다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천동로의 경우에도 지금 통제가 되고 있지만 네. 이 지하도로나 이 강물을 끼고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이 피해야 합니다. 물이 고이거나 이 범람할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 지상에 있는 우회로를 이용해 주시고요. 지하도로는 피해야 된다고요? 네. 예. 그리고 공사장 근처는 반드시 좀 피하고 이 전신주나 신호등도 감전 위험이 있으니 좀 멀리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
교량 위, 또 해일, 낙석 등 위험성이 많은 터널 부근, 또 산 절개지와 강 주변, 해안도로는 통제 구간을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우회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득이하게 이 교량과 터널 부근을 지날 때는 횡풍으로 인해서 차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한 손보다는 꼭 양손으로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여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쨌든 뭐 될 수 있으면은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감속 운전을 하셔야 된다면 감속 운전 50%까지 감속 운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가 침수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도로 침수 시에는 물높이가 바퀴의 절반 이하가 되어야 운행이 가능한데요. 침수 도로를 빠져나가려면 물높이가 높은 길가보다는 길 중앙선을 이용한 것이 좋습니다. 또 침수 시에는 기어를 1단에 놓고 천천히 운행하고 브레이크는 가급적 밟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수도권 지역 폭우에서 보신 것처럼 도로에 물이 차서 자동차 타이어 높이 절반 이상이 물이 올라오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일단 차를 버려두고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차의 시동이 꺼지면 다시 시동을 걸어서는 안 되는데요. 다시 걸게 되면 자동차의 전기 등 관련 기기가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기차 운전하시는 분들 폭우 때 더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나요? 괜찮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서 이 방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순식간에 감전되거나 물이 스며들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침수된 전기차의 배수 후에 안전을 위해서 이 전기차의 고전압 케이블과 커넥터, 이 배터리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만약 전기차가 침수됐다면 이 소방서나 해당 이 제작사의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서 조치를 받는 것이 좋고요. 날씨가 좋아지면 엔진 룸을 열어서 습기 제거를 위한 자연 건조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도로가 침수됐다면 또 맨홀을 특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로에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을 때 가장 위험한 게 맨홀입니다. 역류 시 물의 압력 때문에 맨홀 뚜껑이 튀어나와 빠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갖고 있는 우산을 접어서 지팡이처럼 짚어가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여럿이서 손을 잡고 침수 지역을 빠져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한 사람이 맨홀에 빠져도 손을 잡고 가면 맨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침수 시에 감전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도로 신호등과 배전판, 가로등, 냉방기, 실외 등에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도로가 침수됐다면 우산을 좀 접어서 지팡이처럼 짚어가시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손을 잡고 함께 빠져나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집안에 있는 경우 집안에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이 강풍 때문에 특히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이동식 가옥이나 임시시설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이 견고한 단단한 건물로 즉시 좀 이동을 하고요. 특히 야산을 끼고 있는 지역은 산사태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급히 대피해야 하고요. 이 대피소나 임시주거시설 위치는 이 국민재난안전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집에 있을 경우에는 KBS 1라디오나 KBS 1TV와 같은 이 국가 재난주간 방송인 이 KBS 시청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우리 지역 주변 상황은 어떤지 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지금 텔레비전에서도 KBS 1TV를 통해서 태풍에 관해서 뉴스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태풍이 빠져나간 후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겠죠? 네, 맞습니다.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 특히 주택은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침수된 주택은 가스와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한국가스안전공사나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은 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서 충분히 환기해야 합니다. 또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의 경우 식중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요.
상화수도나 축대, 도로 등 파손된 시설물은 가까운 시, 군,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고요.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 또는 복구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진을 찍어둬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폭우로 인해서 경북 지역의 도로 통제되고 있는 구간을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북 지역 8개 시군 62개 구간에서 도로교통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8시 30분 기준으로 이 포항의 43곳, 이 경주의 12곳, 이 경산이 8곳, 김천 4곳 등의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부분 포항 지역은 도로 침수에 따른 것이고 이 경주와 구미 등은 하천 범람 등에 따른 이 교통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교통 통제를 하고 있는 구간은 지나지 마시고 우회할 수 있도록 이 주의 바랍니다. 지금 대구는 신천 통로가 통제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외에 주의해야 할 사항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태풍이 지나가는 기간 동안은 어쨌든 하천과 제방 근처에 가지 말고요. 이 고립된 지역에 만약 머무를 경우에는 무리하게 물을 건너지 말고 119에 신고하거나 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또 119 신고 건수가 태풍 기간에는 평소보다 대여섯 배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네. 위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서 긴급하지 않은 문의 전화는 110번으로 문의하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태풍과 관련된 그 신고만 119로 그렇습니다. 신고 이 기간에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운전하시는 분들 감속 운전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태풍이 지나고 나면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좀 다른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대구 남구가족센터가 매년 명절을 앞두고 다문화 가정과 지역 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골든벨 행사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주 리포터가 소식 준비했죠? 네, 오늘 소개할 행사는 세계 문화 어울림 골든벨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 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에 관한 퀴즈를 풀어보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해보는 행사인데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열리는 행사인 만큼 각국의 명절 문화를 알 수 있는 퀴즈가 많이 출제되고요. 그 밖에 속담이나 역사 속 인물, 풍습, 그리고 남구 가족센터가 주관하는 행사인 만큼 가족에 대한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네. 그럼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최후의 14분의 가족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하고 하나, 둘, 셋. 자, 계속해서 문제 나갑니다. 잘 듣고 답해 주세요. 문제 나갑니다. 스페인의 한 도시에서는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에 추수감사절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 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잘 익은 이 과일을 던진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발표합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였습니다. 골든벨 문제에 도전하실 최정숙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하셨다고요? 문제 준 거는 다 했. 아, 준비하라고 줬던 문제는 공부를 다 하셨고. 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최후의 1인으로 선정된 우리 최정숙님 모시고 골든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벨 문제는 특별히 권지영 센터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국기는 태극기입니다. 태극기의 네모서리의 4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요? 건곤감리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일어나서 왼쪽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 오른쪽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함께 도전하는 세계 문화 어울림 골든벨을 올렸습니다. 네, 건곤감리 어려운데요. 네. 이렇게 다문화 가족분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골든벨을 올린 최후의 1인에게는요. 온누리 상품권이 증정됐고요. 골든벨 중간중간에 행운권 추첨도 진행돼서 많은 분이 푸짐한 상품을 받아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다문화 가족 참가자들이 자기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참여한 거였는데요. 서로의 의상에 관해 설명을 들어보고 또 알아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행사 진행 과정에 대해 남구가족센터 김지선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참여한 가족은 60가족이었고요. 다문화 가족, 일반 지역 주민들 50%로 해서 30가족씩 접수되었습니다. 사전에 문제도 미리 제공이 됐다고 하던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가족 그리고 세계 명절에 관련해서 오픈 문제가 어느 정도 출제가 되었고 이러한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니 다양하게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공부를 조금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 센터가 대구 남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는 명칭이었는데요. 올해부터 대구 남구 가족센터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다문화 가족만 이용한다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편견이 조금 가미되어 전국적으로 가족센터라는 명칭으로 변경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다문화 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구 가족센터는 남구에 있는 지역 주민과 다문화 가족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한국의 큰 명절인 설 명절, 추석 명절, 김장 행사 그리고 연말에 송년 행사까지 다양하게 가족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더욱더 만들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정답을 맞히셨나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어려운 문제를요 고민하지 않고 칠판에 적어내는 모습이 참 대단했는데요. 그중에 다문화 가정 학생이 어른들을 제치고 최후의 3인까지 올라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행사 참여 소감 들어보시죠. 오늘 거의 최후의 3인까지 갔었잖아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그렇게 갈 줄 몰랐는데 또 엄마의 추천으로 하게 된 거고 그래가지고 당황스러우면서도 기쁘고 그랬어요. 공부는 어느 정도 했어요? 2시간밖에 안 했어요. 외울 때 힘들게 외웠는데 정답이 나오니까 재밌었고 좋았어요. 마지막에 아깝게 마지막으로 틀린 문제 삼신할매였나? 그 문제가 조금 기억에 나요. 이번 추석은 좀 어떻게 보낼 생각이에요? 엄마 친구랑 저랑 엄마랑 차박 가기로 했어요. 어땠어요? 행사 참여해 보니까? 1등을 못해서 아쉽지만 많은 걸 알게 돼서 좋았어요.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번 추석은 좀 어떻게 보낼 예정이세요? 일단은 거리 두기 때문에 어떤 부모님한테 잠깐 데리고 오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명절이 다문화 가족과 지역 주민 모두가 행복하게 즐기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현주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